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도 제가 직접 키운 다육이가 몇 종류가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번호를 매겨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다육이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육이를 많이 키워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120종류 정도까지는 키워봤기 때문에 같은 종류가 아닌 종류가 다른 다육이들 각자 키워봤기 때문에 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노하우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이 되면서 다육이들을 어떻게 겨울 나기를 잘 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육이는요, 보시면 꼭 그냥 색감으로 보기에는 핑크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인데 이름을 붙이자면 핑크 샴페인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핑크색입니다. 다육이가.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여름처럼 물이 점차 빠지거든요. 근데 이 샴페인은 이렇게 속 입장을 보면 민트색입니다. 민트색 내지는 녹색. 여름에는 녹색에 가깝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면은 꼭지점으로 해서 테두리 부분, 이게 겉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겉 입장에서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쪽 입장에선 연두빛 민트색으로 색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장이 두껍기 때문에요. 제가 바깥에 날씨가 영상 3도, 5도, 6도 뭐 이런 식으로 나갈 때 화분맞이에서 햇볕과 통풍을 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두꺼운 것들은요, 거진 뭐 거실 쪽까지 안 들어가도 베란다 안쪽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입장이 두꺼워서 겨울에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화분맞이에 햇볕과 통풍을 쐬어주고 있는데요. 영상 3도 아래로 떨어지면 베란다 안쪽에 냅두고 영상 3도 위로 올라가면은 화분맞이에서 햇볕을 한 3-4시간 정도 통풍과 함께 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물들이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겨울하고 여름에는 물드는 색감들이 거진 빠지거든요. 뭐 여름이 더 많이 빠지죠. 겨울에 비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통풍과 햇볕과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니까 이렇게 물들이 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요, 브라운 로즈입니다. 이 브라운 로즈도요, 이렇게 색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조금 색감이 빠져서 요 안쪽에 이렇게 보면 약간의 연두빛
연두빛으로 속 입장은 좀 변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가을에 물든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장이 얇기 때문에 제가 거실하고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는요, 햇볕이 났을 때 거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햇볕과 통풍을 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깥에, 화분바지 바깥에서 키운다는 것은 얼어서 가실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입장이 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봐도 이 다육이와 이 다육이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입장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입장이 좀 두꺼운 것은 통풍이나 환기를 바깥에서 시켜줘도 오히려 단단해진다고 그럴까요? 하지만 이런 다육이들은 겨울에는 얼어요. 얼어가지고 나중에는 물러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의 두께에 따라서도 겨울 보내는 그런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육이는 마커스 금인데요. 마커스 금이 겨울에는 이렇게 금 색깔 테두리가 옐로우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가을에도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봄에 가장 많이 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색감이 연두색, 거진 다 연두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이게 마커스 금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말 그냥 다육이 마커스를 옆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게 마커스 금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커스는 진한 그냥 연두빛, 온통 연두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테두리 그런 부분이 연한 옐로우 그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그린색으로 띠기 때문에 마커스 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변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절 금도 아닙니다. 그냥 복륜 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색감들이 약간씩 무뎌졌는데요. 마커스 금은 봄에 확실하게 색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풍을 어떻게 시키냐면 입장이 어떻습니까? 얇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리고 어린 마커스 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베란다 안쪽에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거실과 베란다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거실에다 키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들을 키워도 충분히 소화할 그런 다육이의 숫자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베란다에서만 키우기에는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거실을 사용하면서 자꾸 거실과 베란다 안쪽 다육이, 거실과 화분바지에 놓았던 다육이들을 자꾸 교체를 해주니까 색감들이 죽지가 않고요. 뭐 봄처럼 내지는 가을처럼 그렇게 색감이 이쁘진 않지만 그런 대로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여름하고 겨울에 색감이 죽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환기를, 통풍, 환기, 햇볕 등을 골고루 씌워주니까 겨울에도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싱싱한 색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다육이는요,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연두빛하고 그 다음에 물든 부분도 있고 물든 부분이 많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두빛이나 물든 부분들이 선명한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름에 소위 얘기하는 푸르딩딩하다, 뭐 푸르딩딩하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색감이 안 나타나고 뭐 회색 그런 색감들로 많이 다육이들이 물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육이 표현들을 그렇게 쓰는 건데요. 겨울에 이것도 통풍과 햇볕을 적절하게 쓰여주면은 물은 비록 빠지더라도 물 빠지는 이유는 일조량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햇볕이 비친다 하더라도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정말 햇볕이 없어집니다. 남쪽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든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요. 물든 부분이 빠지지만 이렇게 싱싱한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곳과 따뜻한 곳을 옮겨 다니면서 키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탱글탱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입장이 어떤가요? 입장이 좀 두껍죠. 이 브라운 로즈보다도 입장이 얇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입장이 두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깥에 화분 바지에서 키울 수 있으면 영상 3도 위로 올라가면 햇볕 났을 때 화분 바지에서 키워준다면 더욱더 단단한 그런 다육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튼실하게요. 그래서 아주 포동포동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겨울인데도. 그래서 저는 통풍과 환기를 그런 식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요거는 아그네스 로즈인데요. 아그네스 로즈도 이쪽에 보면은 그렇게 예쁘게 붉은 가을에 보여드렸을 때 정말 붉었지요. 그런 색감들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고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화분을 좀 옮기면요. 그 다음에 연두색 부분도 보이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예, 붉은기가 보이죠. 붉은기가 보이고 여기는 꼬집기한 이런 부분에 아직도 붉은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록달록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풍과 환기를 시켜주는데요. 이거는 목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원래 아그네스 로즈는 꽃 봉오리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대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오래된 다육이기 때문에 이것도 베란다 안쪽에서 통풍과 환기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거실 쪽에 가서 또 따뜻한 온기를 맞게 해줍니다. 그리고 화분 바지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같은 영상 3도래도 햇볕이 정말 따사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끔씩 한 번씩 화분 바지에서 이 다육이를 2~3시간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색감이 유지돼서 있습니다. 가을처럼 그렇게 예쁜 색감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색감을 유지한다는 것은 환기와 따뜻한 온기를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색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베란다 안쪽에서만 키운다면은 이런 색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서도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거와 햇볕이 많이 났을 때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에도 다육이 입장 그런 데에 다 환경의 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추위가 느껴지죠. 그런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줘서 다육이들이 튼신할 수 있게 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색감들이 울긋불긋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감들이 선명한 것은 뭐 프리딩딩 그런 색감이 아니라 이렇게 선명할 수 있는 것은 환기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색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것은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황홀한 연꽃도 여기 밑에 입장을 보면 좀 색감, 물감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민트색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거무죽죽한 민트색으로 변해 있죠. 그러니까 겨울, 여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운데에는 이렇게 민트색과 함께 가을에 물든 핑크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밑에 가장 긴 입장들을 보면 색감이 물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미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이 모든 다육이들이 한겨울에 물 고파 하면은 표시가 납니다. 탱탱했던 잎들이 처져 있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입장이 얇은 것은 쭈글쭈글 하고요. 그다음 두꺼운 잎들은 이렇게 홈이 파인다 그럴까요? 그렇게 파입니다. 그리고 만져보면은 수분이 꽉 차 있는지 아니면 수분이 없는지 만져보면 느낌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물을 마음껏 주지 마시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목대라든지 실뿌리가 얼을 수가 있습니다. 얼고 습기가 차면은 거기에서도 썩기도 하고 벌레도 생기기 때문에 물은 좀 아껴서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스프레이로 뿌려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잎 쪽으로 스프레이가 뿌려지지 않고 허공에다 대고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습기, 물 방울도 아니죠. 이슬들이 입장에 닿으면서 그나마 그 물들을 빨아들이니까 입장들이 조금 생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직접 뿌려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물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2월 20일 정도서부터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에서 가운데 한 12월 말 1월 초 좀 날씨 따뜻한 날씨를 선택해서요. 한참 날씨가 따뜻하면 그 시간대에 요거는 지금 완전히 콩분보다는 좀 큰데요. 종이컵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5분만 줘도 실뿌리에는 충분히 닿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줘야지 실뿌리가 발달돼서 봄에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실뿌리들이 많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명 관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것은요. 원미인입니다. 지금 원미인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겨울이 되면서
색감이 다 빠지면서 이게 싱싱할 때는요 민트색이었습니다. 근데 민트색이 회색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죽어가는 색감이긴 하는데 이 다육이 자체가 죽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좀 시커멓게 목대 부분이 시큼시큼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잎들을 제가 띄워줬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퍼진다면 이 뿌리까지 분갈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풍이 될 수 있게 여기에 달라붙어 있던 잎들을 제가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환기, 통풍 내지는 햇볕, 일조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물까지 기존에 줬던 식으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물은 아껴서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뿌리가 지금 상태가 요거는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요 두 개는 뿌리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콩분에 해당되겠고요. 그러니까 종이컵보다 약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은 두꺼워요. 그래서 원미인 같은 경우 뭐 한 중품, 소품, 뭐 우리 집에서 2년 정도 키웠다. 그러면 화분 맞이에다 내놓고 통풍, 환기, 햇볕 쏘여주면 괜찮습니다. 입장이 두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어리기 때문에 화분 바지는 아니죠. 베란다 안쪽과 그 다음에 거실을 오가면서 따뜻한 온도와 차가운 환기, 그 다음에 햇볕 났을 때 햇볕을 쏘여주고 있습니다. 베란다 안쪽에서요.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요, 이거는 샤이니 펄입니다. 샤이니 펄도 물든 기가 아직도 이거는 싱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도 두툼한데요. 어떻습니까? 요거 싱싱한 샤이니 펄과 이렇게 조금 몸이 안 좋은 원미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싱싱하게 보이세요? 색감은 다르더라도 어떤 게 더 싱싱해 보이세요? 딱 보면 이 샤이니 펄은 건강하다는 걸 우리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색감이 다육이는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그런데 다양한 색감 속에서도 어떤 게 튼튼하고 어떤 게 지금 상태가 부실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샤이니 펄은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미인보다 더 작은 콩분입니다. 콩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4년씩이나 키운 건데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을 때는 병치레를 많이 했다는 소리고, 병치레를 많이 했지만 4년 동안에 이 환경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햇볕이나 환기를 시켜줄 때 화분 바지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 3도 위로 올라갔을 때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린 샤이니 펄이 요만한 크기의 다육이다 했을 때 화분 바지 사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얼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샤이니 펄은 저희 집에서 4년 동안 환경 적응을 했기 때문에 화분 바지에서 키워도 그 온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도 이것도 물을 안 주면 풍선이 바람이 빠진 듯한 쭈글쭈글한 기가 있고요. 홈이 파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탱탱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11월 중순 정도에 비가 와서 물을 주고 지금 현재 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 밑에서는 약간 바람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보이시죠? 근데 이 정도 요거 하나 가지고 물을 주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겉 입장들 좀 더 많이
바람이 빠진 것 같다. 그럴 때 물을 주시면 저면 간수로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 다육이는요, 원종 에보니입니다. 원종 에보니가요, 와, 색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콩분입니다. 콩분인데요, 이것도 4년 동안 키운 겁니다. 4년 동안에 이꼬지한 것을 이렇게 4년 동안 키웠는데, 네, 이거는 병치레를 한 게 아닙니다. 4년 동안에 이꼬지가 이렇게 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을처럼 여전히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감이 빠지지도 않고 연두빛으로 해서 그 다음에 풀이 딩딩하지도 않고 색감이 영롱하지요. 그리고 꼭지점에는 붉은 계통의 그런 꼭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에 다 물들어 있고요. 겉장에서도 이렇게 물이 짙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건강한 상태지요. 그리고 입장을 보면은 샤이니 펄이랑 비슷하게 입장이 두껍습니다. 원래 에보니들은요, 참 종류이기 때문에 추위에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뭐 1년 된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약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4년 동안에 저희 집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영상 3도 위로 올라갔을 때 화분 바지에 내놓고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베란다 안쪽에서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실 쪽으로도 옮겨 다녀주시고, 그러니까 세 군데를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분 바지, 베란다 안, 거실. 그러니까 뭐 따뜻한 곳, 중간 정도 온도 유지, 또 차가운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해주니까 어머나 이렇게 가을에 물든 색감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는 물 빠진 색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직도 이렇게 물 빠짐이 없이 겨울을 잘 버팅기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죠. 제가 4년 동안 키운 다육이입니다. 하고 여기에 보면은요, 새로운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앙증맞습니다. 근데 이 자구가 봄이나 가을처럼 쑥쑥 자라지는 않습니다. 새 자구가 나왔지만 겨울에는 온도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눈이 띄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새 자구가 얼을 확률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4년 동안 키우고 입장도 되게 두껍습니다. 입장도 두꺼운데요. 이것을 바깥에다가 화분 바지에다 내놓고 키운다면은 혹시라도 여기 속 입장에서 나오는 아기 자구가 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의 다육이라고 하더라도 새 자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깥에다 키우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베란다 안쪽에서 환기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햇볕도 쏘여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거실도 활용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키워주신다면 이 새 자구가 얼지 않고 조금씩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이 새 자구가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집가는 처녀도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붉은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색감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걸 베란다 안쪽에서만 계속 키웠다면 이런 핑크 계열의